돌아온 타임머신 1979년의 11.6과 2016년의 11.6. 야, 이거 진짜 신기해요. 11.6, 11.6 이게 아다리 말고 다른 표현 뭐가 있죠?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11.6을 많이 사람들이 탕탕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탕수육을 먹어야 된다는 등 많이 이렇게 딱 하는데 진짜 이 총성이 울린 것과 다름없는 사태가 딱 터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 우리 25일에 녹음하면서 11.6에 박근혜가 하야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11.6까지 하야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있는 거 아시죠? 그 유명한 역술인들이 박근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그래? 굉장히 많았잖아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렇게 전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역술인 중에.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임기를 못 채우는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정말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가지고 사실 약간 마음이 계속 흥분된 상태가 임기를 좀 있더라고요. 채우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사실. 아니, 역술인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지금 엄청나게 우리 아버지한테 다 우리 아버지도 역술인이에요. 사주팔자. 그 주역 전문가. 그런 거에 나올 수도 주역 전문이에요, 있겠네. 저희 아버지. 아버님한테 한번 가서.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 아, 기진아, 너보다 네 부인이 먼저 대성할 것 같다. 아버님 약간 서운하신가? 되게 서운한 아, 그래? 표현으로. 그거 벌써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갑자기 토정비결 해 초마다 연초마다 그걸 보잖아요. 이름이랑 생년월일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는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저도.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저 감옥 가고 막 작년에 와이프 박근혜 고발하고 감옥 가고 재작년에 막 이럴 때도 작년이구나. 별로 크게 동의 안 하셨어요. 잘 되려고 이런다. 면회 와서 딱 첫 마디가 잘. 그래서 불안한 외출 다큐 보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버지가 참 의연하시다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잘 될 거라고 생각. 거기 이거는 작은 외출 보면 의연하지 않은 사람은 고모밖에 없어. 미니결의 고모밖에. 그래. 그죠. 걔는 저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계속 이러다가 죽을 거다. 잔인한 언니네 그 언니. 네, 하여간 뭐. 11.6이 이제 탕탕절에서 태블릿 PC절로 바뀌겠네요. 하여간 뭐 2부는 우리 11.6 타임머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 뭐 우리 국민들 다 잘 아시는 얘기인데. 아니 79년도에 실제로 김재규가 박정희를 이제 저격을 했잖아요. 탕탕 저격을 했는데 저격을 한 직접적인 계기는 뭐냐? 우리가 뭐 예전에 최태민 논란 이야기하면서 뭐 최태민에 대한 그런 이제 박정희의 이런 뭐 제대로 되지 못한 이런 판단들 이런 것들도 김재규가 결국에는 박정희를 제거해야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하나의 계기였다 얘기를 쭉 했는데 기본은 79년도에 있었던 부망쟁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 마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79년도에 부망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가 있냐? 지금은 송주에 사드 반대, 김천에 사드 반대, 이것도 영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김항쟁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희한하게 79년도에 79년 10월에 옛날에 미 대사 중에 성김 있었는데. 있었죠. 김성룡. 네. 그래서 제가 봤다니까요. 성김에. 79년도의 10월과 2016년의 10월이 상당히 좀 유사하다. 이런 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자의적이다. 억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짜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79년의 11.6과 2016년의 11.6. 먼저 79년 11.6. 그 당시는 긴급조치 시대였죠. 긴급조치는 유신 헌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김기춘이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춘이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초안을 이제 하는데 관여했다라고 얘기되고 있죠. 긴급조치 얘기 들어보면 골 때려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이를테면 뭐 국회도 그냥 해산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계엄 같은 것들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대통령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헌법 위에 대통령의 긴급 조치가 먼저 거론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법안은 법치주의라 그러면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 정신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는 박정희가 내리는 대통령 긴급 조치가 그 어떤 법보다도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근데 79년도, 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 긴급조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산 지역과 마산 지역의 항쟁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중정부 내에서 중앙정보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이 차지철이고 이렇게 있는데 대책 논의들은 뭐 하지 않았겠어요? 대책 논의들 할 때 차지철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괜찮다. 더 죽여도 된다. 이러면서 크메르 루즈 얘기를 하면서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였는데 100만을 죽여도 뭐 괜찮다. 아, 옛날 킬링필드 영화 기억나네. 그죠?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이 공산당 놈들 막 그랬었는데 나. 사람으로서 할 이야기인가.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뭐 대한민국의 이제 군대 역사를 보면 예전에 보도연맹 과정에서 현재 추산되는 것만 근 20만에 가까운 양민들을 이제 학살해 버렸는데 그 세력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이제 경찰과 군병력들이 실제로 양민 학살에 이제 가담했던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후예들이기 때문에 100만점이야 없어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막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한간에 보면은 뭐 김재규가 뭐 차지철에 그러한 이제 막가파적인 이런 이제 논리들 그리고 박정희의 마치도 차지철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격분해가지고 박정희를 사살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그 술자리에 다 같이 있었던 건데 뭐 술 먹다가 뭐 그냥 열받아서 죽인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이 유신 정권의 권력의 핵심 박정희를 만나러 가는데 실제로 실탄을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계획된 미리 계획 많이 했죠. 그 홧김에 쏠 수가 없는 경호가 어떻게 배치되냐 이런 것까지도 다 본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정국이 있고 김재규가 사형당하기 전에 유명한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뭐 얘기가 없냐.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이거 보면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의 고비에 언제나 이렇게 좀 바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승만의 하와이 그 4.19 하야 국면에서도 그렇고 박정희의 5.16 쿠데타 국면에서도 그렇고 79년도에 11.5 국면도 그렇고 12.12 쿠데타나 5.18 광주항쟁이나 87년 6월 항쟁이나 이렇게 한국 정치사의 주요 맥맥에서 버터 냄새들이 이렇게 좀 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에도 있다. 그러니까 2016년에 11.6에도 버터 냄새가 서서 나는 게 있어요. 최순실하고 린다 김하고 친구라며. 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당시에 79년도 11.6에 박정희가 미국의 눈밖에 난 게 있다.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카터 행정부, 그러니까 79년도에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예요. 카터 대통령은 그 예전에 94년 평양에 가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이제 물밑에 뭐 합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가서 그 전직 대통령 입장으로 평양 가가지고 사실상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일정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근데 카터가 인권 문제에 상당히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재선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 당시 카터 대통령이 카터 행정부죠. 카터 행정부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이거 한국 내에 인권 유린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박정희 정부는 그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한다. 그 국면에 인권 논리를 가지고 이 미국과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정부란다. 박정희 정부와 오바마와 두테르테의 관계였나? 그죠. 뭔가 마찰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인권이 뭐 진심이 어디니까 아무리 카터든 뭐 카터 할아버지든. 그래서 명분이지. 카터 행정부 시절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박정희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협박용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뭐 그런 거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인권이야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제기하는 문제가 크고 미국이 가장 예민한 사안, 미국이 언제나 노심초사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뭐냐? 핵이잖아요, 핵.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의 세계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핵 독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밌게 설명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봤어요? 소설? 안 봤어요. 그거 그것도 진짜. 안 보셨어요? 네.
그것도 안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네. 거예요? 예. 예. 아, 이 공학도들은 이렇게 책을 안 읽어. 네, 죄송합니다. 문제는 많이 무슨 있어요. 주제인지는 알죠, 그 소설. 네. 예, 방금 앞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이제 쓴 거죠. 네. 박정희가 핵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고 네. 독립적인 군사 주권, 군사 주권적 의지라기보다 북한한테 계속 뭔가 경제적으로 70년대 쫄릴 때잖아요. 네. 북에서 막 경제 개발 막 한다 그럴 때 야 저거 따라잡자. 그래서 우리 새마을 운동하고 뭐 5개년 계획하고 막 이럴 때 군사적으로 뭔가 핵을 가져야 우리가 북한테 쫄리지 않을 수 있다. 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핵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거랑 미국이랑 알력 긴장이 고조됐다고 그런 소설.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과중에 뭐 재미 핵 네. 과학자 네. 죽이고. 이유소 박사가 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네. 그래요? 아, 그래서 죽였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도 안 될 것 예. 같아요. 그냥 대충 네. 어느 정도만 해가지고 저처럼 그냥 하기만 그래서 따가지고 기사도 대충 보시고. 예. 우리끼리 많아요. 디스하지 말자. 네? 우리끼리 디스하지 디스들 말자. 하고 그래요. 아니 근데 심하잖아요. 이 대본 그러니까. 대본 지금 전국이 하루가 아침 저녁이 다른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기사도 안 보고 대본을 그냥 이걸 들이밀고. 아니 대본 미안해요. 세번째 됐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알아요? 뭐요? 그러면 그 최순실 출두하는 날 그 우리 둥구리 씨가 최순실 똥. 씨한테 똥 뿌린 거? 네. 아, 그건 안 해요? 네. 그럼 어떻게 뭐 알겠어요? 알아? 지금 얘기해서 아는 거지. 딱 보면 몰라. 네. 아니 그래서 오늘은 넘어갈게요. 그래도 저도 뭐 새누리당이 이정현도 뻔뻔하게 하던데 저도 막 뻔뻔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 건 또 배워야죠 우리가. 아니 근데 오늘 이정현 씨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마치 단식 3일차의 모습과 같은 비주얼로 나오셨던데 머리도 막 이렇게 뻗치고 나오셨던데 컨셉인가 불쌍해 보이려고? 걔는 그냥 마지막 유서였죠. 제 연설문도 친구한테 보여줍니다. 물어보고 쓴다고. 그건 죽기 전 유서야 완전. 아니 근데 지금쯤도 되면 유언. 이정현 대표도 단식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심경이 괴로. 지금 정말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식이 실패한 거죠. 최순실 게이트 막으려고 단식했는데. 네. 그러네. 단식이 실패해가지고 너 계속했었어야지 왜 그만했어 이러고 조인트가 했나? 네, 그래서 박정희가 핵 개발을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은 미국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엔 눈밖에 11.6과 같은 충격적 귀결을 안게 되었다. 그러니까 꼭 저격 사건이 비슷한 게 아니라 배경이 비슷하네요. 배경이. 79년이랑 16년이랑 그 최경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DJ 측근이었던 10월 4일 날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예비역 장성들 안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북과의 이제 충돌 내년 4월 확정적으로 내년 4월 위기설이 아니라 이거를 주동적으로 실제 구상하고 있다. 이 정치 위기를 넘어서려고. 근데 이런 게 실제 있었다는 게 앞뒤 정황으로 몇 개가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최경환 네. 의원이 얘기했던 문자 메시지 이거 보면 10월 1일에 국군의 날이잖아요. 국군의 날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국군의 날에 대통령 발언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탈북자 관련 나무로 내려와라. 이게 야 이건 이 정도 되면 이제 한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예비역 장성이 그 최경환 의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서 이건 확실히 이 북과 충돌을 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게 저는 핵개발 박정희가 핵개발을 강행하려고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정황이 있는 거다. 미국이 걱정되고 미국이 우려되게 만드는 뭔가 행위가 뭐 9월 말 10월 초 상간에 박근혜 정부 안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고 왜냐면 지금 10월 2주 전에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미국이랑 북한이랑 만나서 협상을 했잖아요. 거기에 찾아왔던 KBS 기자가 깜짝 놀랄 만한 몇몇의 대표단들이 왔다는 거예요. 북한도 미국도. 근데 이런 미국의 흐름과 박근혜가 뭐가 안 맞은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이 실제 태블릿 PC 등장에 실제 주역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도 드는. 근데 그 대목에서 합리적 의심. 네. 그 대목에서 저는 79년에 미국도 그렇고 지금의 미국도 그런데 미국이 완전히 대북 정책을 전환하려고 마음먹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럴 만한 그렇죠, 근거는 그렇죠.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79년도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 박정희 죽고 나서 주한미군 출동 안 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간의 비밀 접촉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뭐 비밀은 아닙니다. 뭐 우리도 알고 있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접촉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접촉을 했다고 해서 그죠? 미국이 완전히 북한과 대화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볼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없는데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최경환 의원이 폭로했던 문자 메시지처럼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미국이 절대 안 돼. 어떻게 북한과 충돌할 수가 있냐라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충돌은 미국도 군사적 옵션까지도 다 테이블에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려는 하겠지만 그걸 왜 네가 결정하는데? 네, 미국의 마음은 그거 아니었나. 근데 그런 면도 있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아랫사람이 약간 좌충우돌을 하고 천방지축을 하고 실수를 하고 모자라도 이뻐 보일 수 있잖아. 네. 기본 마음만 나한테 충성의 마음만 있다면 이뻐 보인단 그죠. 말이야. 뭐 다 근데 잘해보자고 하는 내가 건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위세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아랫놈이 자꾸 형님 왜 그러십니까? 용기 내고 가봅시다. 기어 오르는 거지. 제가 앞장에 서겠습니다. 한번 싸워봅시다. 붙어봅시다. 형님 모습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존심 서로 상하게 그냥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의심되죠. 의심. 예, 예. 이놈이 이제 나를 깐보나? 쟤도 깐보는데 이 새끼도 깐보네? 그러니까 네. 실제 오바마로 보면 두테란테한테 쌍욕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죠? 필리핀 대통령도 그러고 있는데 박근혜 너까지 기어올라? 그러면 기어오르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기어오르는 상황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미국도 이거 뭔가 손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할 그림은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그러면 있죠. 지금 어쨌든 박근혜가 이렇게 최순실 건으로 해서 개작살 나고 있는 게 미국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박근혜에 대해서 새롭게 재평가가 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버시바우가 이미 2007년에 미국한테 문서를 보낸 거잖아요. 최태민이 몸과 육체를 가지고 있던 몸이랑 여성이다. 육체랑 똑같은 건데. 몸과 마음. 저 육체에 약간 집착. 지고 있던 건 알고 있었고 그 최태민 일가의 비리도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쵸. 거고. 근데 굳이 지금 와서 재평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변한 건 박근혜가 변한 것보다 미국의 처지가 더 변한 거 아니냐 오히려. 그 10년 전보다. 그냥 그런 거죠. 박근혜가 특별히 뭔가 잘못했다기보다 더 나은 뭔가를 자꾸 갈구하는 거지. 한국 사회에서 좀 안정감 있게 지금 가던 기조와 시스템과 이런 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안정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게 뭔가 없을까. 이런 못 이기는 과정에서 생긴 게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최순실 논란이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통치 방식, 스타일이 뭡니까? 국정원을 내세워 가지고 정보 정치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있는, 하다 못해 가지고 적어도 연예인 결혼은 해야지 지금. 누가 또 순결한 애가 있다든가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약 사건이 터지던가. 무슨 마약 뭐 사건이 터지던가 아니면 최근에 뭐 강남에 신종 마약이 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된거나 이런 사건들이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하나 터트리던가. 네, 예전에 있었잖아요. 간첩 사건 이번에 또 그 누구죠? 김연희 씨. 네. 압수수색. 김연희 씨 압수수색 하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는 차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전혀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위에, 그죠? 새누리당이나 그리고 민주당도 그러긴 한데 딱 일맥대 흐르는 라인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나 이런 거 하나 좀 맡기고, 그죠? 외교나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 이게 뭐죠?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그리고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면서 중국과 이제 대결해 나가는 이런 포인트를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를 지금 혼란을 주기는 싫은 상황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래, 박근혜라고 하는 세력은 국내 정치용으로는 사실상 이제 거세가 됐죠. 이미 거세가 됐어요. 거세가 되더라도 그러면 이제 대외용으로 그냥 이제 행정적 하나 위치로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냥 이 새로운 세력으로 전환을 하자 이런 얘기라도 볼 수도 있고. 근데 모르죠.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를 앞으로 남은 1년 반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남겨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근데 민주당 내 일부 의견은 네. 부역하는 거네. 좀 유사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미상 그죠? 그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전 곽 박사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애들이 방향 기조 목표가 딱 나왔잖아요. 그냥 박근혜 탈당 그리고 거국 내강 책임 총리 그리고 박근혜한테 국내 정치는 거세하고 외교 국방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친박 비박도 갈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외부 기관 뭐 어버이연합 엄마 부대까지 그리고 언론 조선일보 종편까지 해서 어느 한순간 그렇게 막 서로 잡아먹을 죽일 듯이 싸우다가 한 2, 3일 상간에 갑자기 방향 통일이 된 거잖아요. 다. 이게 쉽습니까 사실? 그렇죠. 네. 2, 3일 사이에 갑자기 딱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에 우병우를 내리고 친이계 조선일보계를 딱 박아 넣는 이 절충 지점을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조율했는가. 이런 데서 보니까 야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림이 나온다. 네.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79년도에 11.6은 정말 죽어버린 거고 2016년에 11.6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그죠. 뭐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다.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에서 박정희로 바뀌고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바뀌고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바뀌고 이런 거지만 지금은 그런 뭔가 대선이란 형식적 틀은 내년이지만 실제 이런 재편 뭔가 새로운 얼굴을 만들기 이런 걸로는 이미 이번에 집행이 된 거 아닌가 이번 국면에서. 박근혜가 이렇게 미국에 눈밖에 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눈밖에 난 이유. 미국이 어쨌든 눈밖에 났으니까 이렇게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저는 거예요. 아까 태블릿 PC로 곽박사가 탕탕탕 하면서. 얘기했던 그 지점에서 미국이 한번 깜짝 놀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친박이 7월, 8월 여름에 뭘 했습니까? 핵 개발 얘기를 했잖아요. 핵무장론 핵무장. 자체. 근데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박근혜의 영린이 최순실이라면 미국의 영린은 핵이다. 네, 핵무장이다. 이거 하나로 한미일 동맹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가진 핵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해구산 씌워줄 테니까 한국과 일본은 내 말만 따라와. 이게 가장 근저에 있는 미국이 우위를 가지는 힘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툭 튀어나온 거야. 한국 내에서도 북이 막 핵 개발을 하고 하니까 급해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이게 영린이다. 정치 구산자 영린. 근데 이게 딱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딱 그 시점에 조선일보가 그 미르 K재단 800억 모금서를 그때 딱 터뜨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핵무장론은 실제로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미국이 이렇게 확 하는 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내지는 그건 미국 거죠. 예. 근데 핵무장론 처음에 나오다가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그러다가 전향했잖아요. 안 되면 미국 거라도 갖다 놓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지켜볼 수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말고 또 하나 있다.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 운영을 그래도 그냥 가져갈 줄 알았는데 4.13 총선 유권자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사실 이게 핵심이다. 웬만한 나라에서 정부가 뒤집어진 거 이상으로 전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뭐 컨설턴트 뭐 이런 사람들 다 예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완전 새누리가 죽어버리고 여소야대가 만들어져 버리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대선은 당연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좀 불안감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뭐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봐요. 지난 79년도에 11.6도 보면 단순히 그냥 박정희가 다른 건 전부 다 마음에 드는데 몰래 핵 개발을 하려다가 걸렸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야 죽여 이래가지고 죽였을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 복합적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인권 상황이나 그리고 지금의 이 터져 나오는 유신 체제 속에서 터져 나오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민주에 대한 외침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요. 요인은 하나로 딱 정리할 수는 없는 거다. 첫째로 보면 아까 4.13 총선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높아가고 있는데 민주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이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박근혜의 핵심 지지층은 어디예요? 60대 이상의 좀 이제 고령층 그리고 또 이제 저소득층 네. 이런 기류를 빠지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 대한민국의 여론을 생성하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론을 생성하는 사람도 어딥니까? 30, 40대 남성들, 중산층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남성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성들, 네. 남녀 네. 네. 그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구조가. 이렇게 이 지지층이 약간의 굴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2017년 대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에 2018년, 2020년 이런 전국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이른바 친미 그리고 이제 이 반북 보수라고 하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겠냐. 박근혜라는 정치 세력이. 그런 면에서 미국이 상당히 좀 심사숙고하지 않나. 4.13 총선이 몇 당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4.13 총선 플러스 사드라고 생각합니다. TK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사드를 보면. 아 그것도 컸겠어요. 네. 아 성주는 오케이일 겁니다. 네. 별 문제 없을 믿겠는데. 겁니다. 했는데 믿었겠죠. 김천으로 한 번 옮겨진 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충격이었겠네. 근데 이게 한 번 옮겨서 안 되면 이제 두 번, 세 번 옮기게 돼 있거든요. 아 성주 김천에서 안 되면 한국이 어딜 갑니까? 배칠 데가 네, 없어요. 가수할 데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이 청와대밖에 있기 때문에 없죠. 청와대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럼 효자동이 난리 그렇죠. 나겠죠. 효자동 주민들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안 돼. 난 청와대 엄청 가까운 데서 일한단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다. 국민의식.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상황이 예전 같지 못한 거. 아까 이제 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박정희가 이제 그 저격당하던 79년이야 미국의 패권이나 파워가 물론 냉정구도라고 하지만 아 그때도 소련 네. 때문에 그냥 불안감은 좀 상존할 때였죠. 네. 아, 근데 이제 지금 시기는 미국의 패권이 마찬가지로 그렇죠. 가요. 지금은 더 어렵지. 이것도 비슷하네.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부상하고 하다못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 한 해만 봐도 시리아에서 깨졌죠. 터키에서 깨졌죠. 필리핀에서 깨졌죠. 지금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동네 북인데. 근데 그러면 미국이 아이고 뭐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잘못했고 알았어 우리 앞으로 열심히 착하게 지내자. 무슨 뭐 세상이 모이라 꿈동산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친미 그리고 친미 세력, 친미적 정치 세력을 더 고대하고 더 만들어내고자 할 것이다. 아, 그러면 네. 그 그림이 딱 좀 맞네요. 이게 진짜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아다리 말고 딱 들어맞는다. 딱 들어맞아요. 그래. 그래 딱 들어맞는. 그냥 딱 들어. 지금 책임 총리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김종인 네. 얘기가 나오고 삼지대 그룹으로 해서 뭐 딱 반박에서 박근혜 조사해야 된다. 최순실 게이트 까봐 수사해야 된다. 유승민도 계속 말을 얹고 있고 있지. 그리고 반기문 카드 나오고 전부 다 저희가 종미 스파이에서 거론된 핵심 인사들이잖아요. 이렇게 진영을 개편하나? 그럼 물 밑에 있던 선수들 각 분야로 퍼뜨려 있던 종미 스파이들을 일선으로 딱 내미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나 이제 친박계 그 세력들은 이미 다 본질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수구라는 거, 친일 세력, 꼴통 세력, 독재 이게 다 드러나 버렸다고요. 이 세력을 가지고 다음 그리고 이제 차차기를 내다본다는 게 대한민국의 핵심 이제 여론 형성층인 30대, 40대들의 지지를 이루어내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 저 나쁜 중국 놈들, 우리가 어쨌거나 미국과 함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미 스파이 라디오 반민특위 13회 꼭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외우고 있었어 13회?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었어요. 제 궁극적 목표가 그거 색출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네. 13회 다시 한번 들면 약간 지금이랑 딱 들어맞겠는데요. 네, 딱 들어. 근데 지금 2016년에 최순실, 그러면 1979년에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최순실? 네. 최순실은 저는 차지철 같아요. 어때요? 저는 그치. 박근혜 옆에 있다 비슷한데?
먼저 죽은.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최순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지? 아니 저는 당시에 이 차지철의 역할은 지금은 딱 이정현 같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뭐 박근혜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차지철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지철도 어찌 보면은 박정희만 쳐다보다가 정세 파악 못하고 박정희만 옆에 있다가 아 박정희 채용사 가는 역할을 거잖아요. 했던 애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채용사 여자들 맨날 네. 불러다 준. 그게 최순실. 그러니까 한 명으로 딱 100% 똑같은 사람은 없어. 근데 옆에 있다가 옆에 모시다가 맞아 죽은 걸로는 차지철이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네. 예. 그런. 그러면 김재규는 누구예요? 국민. 김재규? 국민? 근데 현상적으로 조선일보? 조선일보. 저는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가 던진 태블릿 PC. 사람으로 규정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제. 네. 21세기인데. 그러네. 여러 세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아, 그러니까 김재규 역할도 김재규도 여러- 혼자가 아니에요. 어. 그러지. 여러 미국은 그- 하고 죽었잖아. 미국은 있고 이제 이걸 보도한 JTBC, 이걸 처음 깐 TV조선 뭐 이렇게. 김재규에 해당하는 건 여기 종편 언론들이네. 아 송영 주필도 그렇게 날아가지 않았을까? 그 전에 미국은. 날라간, 예. 그리고 79년에 권총 두발. 네. 권총 두발이 2016년에 태블릿 PC PC. 파일 2개. 네. 예,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기록. 아니, 두 개는 아니지. 어마어마해. 너무 그게. 억지로 네. 막 쑤셔서 갖다 바지 말고 대충 살짝 합시다. 우리도 빠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어찌됐든 그런 면에서 좀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여간 뭐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79년에 11.6 총성이 울리고 뭐가 왔습니까? 난리가 났죠. 봄이 왔죠. 예. 봄이 왔죠. 사람들이. 드디어 민주주의가 지금 끈끈하면. 그때 그 감정이 저는 사실 약간 적응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김재규가 미국은 하면서 죽었는데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타는 목마름으로 밤에 그 대자보 붙이다가 막 그리고 학교에서 유인물 몇 장 뿌리고 징역 3년 살고 이런 선배들은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지금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이 할아버지들은 김재규 장군 예. 막 이렇게 표현해요. 워낙에나 그때 이제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박정희가 죽었을 때 완전 진짜 봄이 온 거죠. 20년 만에 봄이. 더 길게 보면 30년 만에 봄이 온 거고. 그럼 지금도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봄이 왔네. 네. 토요일 날 청계광장에 봄비가 내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청계광장이 그랬다면서요. 네. 막 여러분 JTBC입니다 하니까 뭐 비켜주고 막.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막 김재규 장군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태블릿 PC 장군. 태블릿 장군. 그러면 또 반면에 서울 진짜 서울에 보면 이제 또 민중총궐기가 있잖아요. 그죠. 11월 12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까 조갑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청와대 포위되면 어떡할 거냐. 그땐 계엄 아니면 하야다. 근데 조갑제도 알 거란 말이야. 이제 계엄은 못해. 지금 이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계엄을 해 지금. 그래, 그냥 탱크가 이렇게 네. 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 포위가 SNS 올라오는데. 포위가 되면 하야를 해야 된다는 걸 절박하게 호소를 한 거죠. 그래서 조갑제가. 오늘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이 뒤에다 지난주엔 제 얼굴이 안 나와서 뒤에다가 알려야 한다 해서 박근혜 탄핵 써붙였었잖아요. 뭐 붙였어요? 오늘 또 붙였죠. 11월 12일 박근혜 퇴진 총괄기로 가자. 이거 딱 붙였거든요. 이런 국면이 지금 오는 것 같아서. 근데 12일이 아니라 저는 아까 전에 11월 5일 날 이제 백나영 선생님 네. 장례식 연결식을 하잖아요. 저번 주보다 더 모이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더 터진 게 있는 거고 지금. 근데 저희가 투쟁 경험으로 보면 2002년에 미 대사관 포위했을 때 효순이 미선이 촛불 들고 네. 2004년에 탄핵 촛불 들고 2008년에는 저희가 감옥에 있어서 신문밖에 못 봤는데 명박산성을 상대로 막 싸우고 할 때 실동력 한 30만 이상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세는 게 무의미하거든요. 사람 참가 인원을 세는 게 무의미해진다. 30만 넘으면 100만이라 부르면 100만인 거고 500만이라 부르면 500만인 거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참가 형태가 너무 다양해져 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못 막는단 말이에요. 경찰 병력으로 계엄을 못 때려 탱크를 못 밀어넣어. 그러면 이 촛불 전반이 요구하는 구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지금. 근데 이런 거를 얘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요 한 2, 3일 상간에 얘네가
뭐 파일 공개되고 박근혜 사과하고 그리고 최순실 인터뷰 나오고 이게 막 2, 3일 상간에 이정현 청와대 찾아가고 막 최순실 변호인 나타나고 조인근 비서관 나타나고 수석 비서관 사표 내고 최씨 귀국하고 사표 수리하고 검찰 수사 속도 내고 막 이런 걸 보면 총 걸기 전에 뭔가 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1차 봉합. 네. 네. 이거를 명분을 좀 최대한 줄이고 투쟁 촛불이 모이는 명분을 최대한 거세를 하고 반격도 할 수 있는. 네. 지금은 경찰이 여성들이 밀어도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5일 날은 쑥 밀리면 쑥 밀렸대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장벽도 막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차벽들이. 근데 이게 얘네도 명분이잖아요. 경찰 병력도 움직이는 게. 예. 그럼 이런 명분 반격 태세를 갖추면. 근데 지금 우리 그 집회할 때 나오는 우리 의경 친구들도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또 20대 아니야, 걔네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경찰이라는 것과 괴뢰의 명령을 받는 경찰이라는 또 다르잖아요. 야, 내가 그러면 여기 서 있어야 여기, 되나 이런 예. 생각이 들 것 같단 말이에요. 집회장에 쭉 와 있는 의경 중에도 박근혜 지지하는 사람은 50명 중에 하나겠네. 그렇죠. 거의 없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 경찰들이 야 이거 꼭 막어. 그러면 처음에 이 경찰이니까 네 하는데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이거 최순실이 한 거 아니야? 이거 고용태랑 그냥 같이 내린 명령 네. 궁극의 끝에 다 그렇게 있으니까 최순실이 한 거야. 고용태가 한 거야? 차은택이 한 거야? 정유진이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이게 방패 잡을 힘이 생기겠어 이게. 안 생기죠.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청년단체에서 그 보신각 앞에서 이제 마당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은 이제 백남기 농민 주제로 마당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전국이 이렇게 터지니까 저희도 이제 뭐 탄핵 구호도 들고 하야 구호도 들고 이렇게 했죠. 근데 현수막을 제작해서 갔단 말이에요. 뭐 살인 정권, 무능 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뭐 아바타 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이런 걸 현수막을 붙였는데 이제 그 집회를 관리하는 정보과 형사가 나올 거 아니야. 아바타? 아바타는 최순실의 아바타. 괴뢰랑 같은 뜻이네 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늘 보던 정보과 형사야. 근데 오더니 이제 이거 뭐 끝나고 다 철거해 가실 거죠? 왜요? 여기다 그냥 붙여놓으면 안 돼요? 이랬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뭐 집회 신고를 냈으니까 그 동안엔 저희가 요거를 보호해드릴 수 있는데 집회 시간 끝나면 누가 떼어가도 저희 어쩔 수 없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또 엄청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이제 썩은 동아줄을 놓았구나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지금 경찰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 9%가 다 경찰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갈 염려가 있는 상황이면 제2의 그러면 12.12 쿠데타는 없을까요? 서울에 보면 12.12 쿠데타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거세된 거잖아요. 12.12 쿠데타는 근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5.18 광주 항쟁을 거치지 않습니까? 5.18 광주 항쟁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사실 한국 사회의 군사 쿠데타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쿠데타를 뭐 5.16이나 그리고 12.12 같은 쿠데타를 자행을 한다면 시민들이 반드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상황은 이제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12.12 거죠. 쿠데타는 이미 지난주에 일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친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거기다가 조선일보랑 비박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최경재. 왜 저는 그게 그 군부가 동원되는 쿠데타 형식이 아니라 마치도 이게 정치 권력의 쿠데타는 일어난 거잖아 지금. 뭐 이를테면 87년에 6.29 선언 같은 전국 전환. 네.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 내지는 전국 전환 그런 방향이 지금 시도되고 있죠. 네, 계속 시도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군사 쿠데타는 아니지만 이렇게 친박을 좀 빼고 거기다가 인물을 좀 교체를 한 다음에 얘네가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크지 않냐? 거대하다. 그리고 친박 말고 비박을 좀 넣지 않냐? 중립이다. 이게 내각이다. 잘 봐라. 그리고 하던 대로 우리는 새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 하면 박근혜가 원래 하던 거랑 기존의 정치 새누리 정치 가는 게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실제 내용적 정치 쿠데타는 이미
얘네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현실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자행했던 온갖 정책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정책들이 문제되는 게 아직은 논란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내용 그게 그러네. 지금 좀 우려할 상황이다.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이야기 보면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하는데 최순실이 구체적으로 왜곡한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빨리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논란이 되는 거, 국민들이 분노하는 양상들을 보면 창피하다. 어떻게 저게 대통령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테면 아둔한 정치인, 아둔하다라는 부분으로 집중이 돼 있고 이것이 만약에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에서 비박으로, 친박에서 친이로, 그러니까 이러한 친미 보수 인사에서 다른 친미 보수는 또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2%라 하더라도 2%면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에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이 스탠바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주요하게 좀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반대적 국면으로 보면 촛불의 항쟁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물들은 만들어진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례로 이재명 성남시장님 네. 와 전형적인 사례죠. 네. 일주일 만에 네. 8% 지지율이 몇 배가 뛴 거예요? 5%? 아 이재명 시장님이 당신 페북에 오늘 자기가 띄웠어요 그 지지율. 네. 촛불 연설을 한 번 했고 박근혜 하야 주장했다고 제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또 살리는 방향에서 잘 쓰셨어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경험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 누가 대선 그죠? 주자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당선될 줄 알았습니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역풍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시장을 보고 걱정할까요? 부러워할까? 저러다가 역풍 맞지. 부러워하면 다행입니다. 예, 부러워하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따라올 예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제발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할 형국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5일 이번 주 토요일 촛불, 그죠. 다음 주 이제 11월 12일 촛불. 12일, 네. 이럴 때 30만 40만 모이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순실에 대한 내용이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보도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점점 용기를 네. 가지겠죠. 근데 재판을 하면 구체적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지금 뿌리는 이빨이 이렇게 많은데 이 구체적 내용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농단했냐, 얼마나 농단했냐라는 게 재판 과정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것은 2017년 국면으로 가는 길에서 이건 계속 터지는 상황으로 또 봐야 그런 것도 있겠네. 그런 게 딱 터지기 시작하면 사실 뭐 저희가 민주당에 막 비판도 하고 하지만 같이 가야 될 반새누리 아까 얘기했던 영역에선 같이 가야 될 진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예를 들면 뭐 선거 수사 막 집중하고 비리 수사 뒤를 캐고 막 이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최동욱 검사나 막 보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도 뒤를 캐가지고 작사를 내는데 민주당 영역에서 뭔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우린 털면 다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이쪽이 이렇게 타격을 받고 김이 빠지면 제가 볼 때 어느 면에서 용기가 생길 수 있다. 아까 촛불에서 얻는 용기와 자극도 있겠지만 힘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게 되면 의외의 행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점점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계속 뭐 통치불능인 상태에 빠져서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외부 행사도 전혀 없고 뭐 전국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계속 식물 대통령이 된 상태이고 뭐 지지율이 9.2%라는 충격적인 거. 자기도 이제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지금 뭐 새누리당의 일부 인사들 뭐 탈당을 요구하는 걸 넘어서서 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죽을날 받아놓은 사형수 같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래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도 좀 어쨌든 제가 여기 뒤에 써붙인 것처럼 좀 자신감 가지고 그 뭐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는 좀 민중 총궐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정말 제대로 민주정부를 세워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민중총궐기가 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난 청계광장 촛불은 갔다 온 사람들이 기본 공통되게 한 얘기가 너무 즐거웠대요. 막 모든 스트레스 막 힐링이 다 된다. 어떻게 집회가 너무 오랜 시간 했잖아요. 새벽 몇 시까지. 근데 그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고.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위해서라도 나와 봐야 된다, 지금. 이 암울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냐. 어떤 보람을 가져야 되냐. 오늘 뭐, 기침 연발이네요. 예, 다들 감기 죄송합니다. 네. 아이, 뭐, 감기 걸려도 됩니다. 네. 그리고 촛불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형국이 아까 뭐 11.6, 79년 11.6 얘기도 하셨는데 4.19, 60년 4.19 얘기도 해도 되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 얘기를 해도 되고 이 모든 걸 엄쳐서 뭔가 아까 뭐 우리가 거창하게 미국 얘기도 잠깐 언급하고 했는데 이 친일 뭔가 독재 잔존한 이게 뿌리채 근간이 완전 흔들리는 형국 아닌가. 이 시발점은 저는 아까 곽 박사님도 얘기했는데 올 4월 총선이 시발점이다. 세상이 진짜 바뀌지 않네? 우리를 누가 이끌어주지 않네? 아 그래? 세월호 사건도 그랬죠. 세월호 사건이 뭔가 이 거대한 장벽에 균열을 줬다면 이번 16년 4월 총선은 이 균열이 군데군데 막 무너지고 막 물이 국민들이 직접 막 분출해서 그래 누가 이끌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꾼다까지 거 하면서 여소야대 만들어버리고 새누리당 완전 새누리당을 이마만큼 궁지에 몰아넣은 것도 결국은 4월 총선이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분출에 뭔가 지금은 그 분출했던 물줄기들이 모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지금 새누리당의 애들이 뭐 친박에서 비박으로 갈아타고 뭐 쇼를 하고 개헌 쇼를 하고 거국 내각을 얘기하고 하지만 거대한 본류는 이미 잡혔다. 총선 이후에 그 본류가 지금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나오셔서 이 흐름 한번 딱 이 장관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보시고 뭘 할지 보시고 결정해도 된다. 우리 항상 만납시다. 5월 날 또 만나고. 네. 11일 날 또 만나고. 네. 여차하면 우리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2008년처럼 막 1박 2일 판 벌어지고 하면 새벽에 가서 우리 공개 방송도 한번 하고 우리 좋아요. 청취자들이랑 한겨울입니다. 저 이거 핫팩 이거 가져가려고요. 기침하고 막 콧물 네. 코 풀고 막 이러면서 합시다. 네, 좋습니다. 다행히도 내일 오후부터 날이 좀 풀린대요. 그래. 그래서 우리 5일 날 백남기 선생님 연결식은 당연히 가야겠죠. 그리고 10일 날 총궐기도 당연히 모여야 되고 우리 다음 방송도 민중 총궐기 이런 주제로 박한영 선생님 모시고 할 건데 10일까지 한번 반짝 잘 싸워봅시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손들이 떵떵거리니